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굿주입니다. 네, 이번 주 두 번째 청약 공모주죠. 한국 PIM 수요일치 결과입니다. 이번 내용 보시고 오늘 최종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바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4주차 청약 두 곳이고요. 둘 다 오늘 내일 청약으로 겹치고 환불은 이틀로 짧습니다. 네, 그럼 공모기어 볼게요. 한국 PIM은 자체 금속 분말 사출성형, 좀 어렵죠. MIM 기술이라고 하는데 초정밀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로 자동차나 IT, 자율주행 등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물류, 이런 로봇용 감속기 소재 개발 쪽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130만 주, 그중 25%, 금액으로 일반 청약자에게 36억을 모집하고요. 시총은 672억, 작은 종목이죠. 주관사는 IBK 투자 단독이고요. 공모가는 밴드 상단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유통금액은 300억, 시총이 작다 보니까 비율이 크더라도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상장은 4월 4일 금요일 단독 예정입니다. 자, 그럼 수요일 결과 보겠습니다. 참여수 2183건, 경쟁률 1200이 넘었습니다. 참여 건수나 경쟁률 모두 양호하고요. 가격은 상단과 상단 초과의 98% 이상, 나머지엔 뭐 거의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상단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약 5.5%까지 나왔는데요. 최종에서 유통금액을 일부라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될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통 물량을 보면 이번 공모 주주는 기존 주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벤처금융이 18.7%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 공모 기관과 개인, 비중이 좀 있고 또 개인 주주도 일부 있습니다. 조금 뒤에 투자 단가 확인해 볼 거고요. 상장 후 6개월 뒤에 일부가 나올 수 있고 대부분 1년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버행 우려는 단기간 없겠네요. 그리고 기존 주주 투자 단가를 보면 오래전 투자했던 이때는 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24년 이후에 이때 투자 단가는 5,000원, 9,000원대가 나오고 있어서 초반부터 적극 나올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5,000원이 10만 주 정도, 이건 더블 이상의 수익률인데 나머지는 공모가와 거의 근접하거든요.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자 단가는 그렇게 낮아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예상 경쟁률 보기 전에 간략하게 실적 보겠습니다. 최근 4개년 추세를 보면 매출은 22년부터 거의 정체 상태이고요. 3에서 400억대죠. 영업이익은 23년 43억으로 최고를 달성했고 올해는 영업이익은 줄었으나 당기순이익이 28억까지 나왔습니다. 아직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위주라서 성장세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네요. 그 다음 공모가 산정 과정 보면 자동차 부품 기업 2곳과 모바일 관련 제품 기업까지 총 3곳을 선정했어요. 한국 PIM의 당기순이익이 아직 작았잖아요. 그래서 EV 에비타 방식을 적용한 것 같은데 이 수치로는 적정 비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마감 실적 기준 공모가의 PER을 산출해 줬더니 24.51배가 나왔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자동차 부품 업종 상장사 중 실적이 나오고 있는 115곳과 비교해 봤는데요. 이들의 평균 PER이 18.68배, 더 높죠. 더욱이 25배 이상 나오는 곳은 13곳밖에 안 됐고요. 친환경 부품 쪽으로 기대가 높은 곳들이고 평균 PER 100배가 넘습니다. 반면 내연기관 위주 기업들은 100곳이 넘어서 대다수고요. PER은 고작 7.78배밖에 안 돼요. 소수의 기업만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 PIM의 공모가 그닥 저렴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친환경 자동차와 로봇 관련 부품들 이렇게 개발하고 있거나 양산 중에 있습니다. 기대치가 없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혜측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당장 높은 가치 부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장 당일은 수급으로만 밀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 PIM은 코넥스 이전 상장인데요. 다만 유통 물량에 코넥스의 이 소액주주 표기가 안 된 상황이라서 주가의 신뢰성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오늘 체결 내역인데요.
뭐 2,000건, 4,000건씩 큰 거래가 있긴 했었지만 그 외엔 거래가 뭐 거의 없었고요. 작은 거래로도 가격이 크게 이렇게 변동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코넥스 주가는 이번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 다음 최근 사례와 비교해보면 최종 가격에서 10%까지 잡아준다 가정해서 보면 유통금액 200억 후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시총도 600억대 상당히 가볍거든요. 다만 C플랫폼 더즌의 종가가 공모가를 하회했기 때문에 수급상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수적으로 저는 50에서 7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청약 대응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청약 경쟁률 예상해 볼게요. 마감 예상 바로 보면 청약이 겹친 AU 브랜드의 일정 부분 분산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간사는 IBK라서 계좌는 8에서 10만 건 정도 잡았고 이때 균등 최소 한 주에서 두 주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청약 한도가 1억 이상이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1.5에서 2.5조로 예상했고요. 한 주 증거금 900만 원대에서 1,500만 원대까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소 수익률 보면 환불이 짧아서 이자 부담이 비교적 덜하죠. 예금 기준 14에서 23% 이상, 마통은 27에서 45%를 넘어야 됩니다. 예금은 뭐 충분히 청약할 만하다 보고요. 마통은 2.5조가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리스크가 생길 것 같네요. 주의해 주시고요. AU 브랜드와 청약 당일 경쟁률 보면서 작은 배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청약 한도 보겠습니다. IBK 투자 증권이고요. 최소 청약수 10주 5만 6천 원 필요합니다. 온라인 최고 한도는 2만 4천 주 1억 3천만 원이 넘게 가능하고요. 수수료 1,5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IBK 투자 증권은 이미 계좌가 있는 분들만 청약 참여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스위치가 알아봤는데요. AU 브랜드도 그렇지만 여기도 딱히 확실한 키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수급상 매우 유리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단독 상장인 것도 그렇고요. 잘 고민해 보시고 저는 오늘 1일차 결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